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7홀 골프장이 포함된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에 3,700억 원을 투자하는 LF 리조트 측이 최근 500억 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들이 조성하는 관광단지와 광양시 포스코가 각각 진행하는 관광시설을 연결하는 데 추가로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와 주식회사 LF 리조트는 최근 구봉산 관광단지 연계 관광시설 구축을 위한 별도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500억 원을 들여 구봉산 관광단지 주변에 케이블카와 알파인 슬라이드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LF 측은 이미 구봉산 자락 232만 제곱미터 부지에 3,700억 원을 투자해 27홀 골프장과 230실의 호텔 등을 갖춘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사유지 기준 85.3%의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연말까지는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문체부 협의 과정이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500억 이렇게 투자하는 MOU까지 체결이 돼서 문체부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연내에 아마 이렇게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광양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가 추진하는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와 세계 최장 출렁다리, 포스코의 체험형 조형물을 케이블카와 알파인 슬라이드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각각의 관광시설마다 대형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골프장 위주의 개발이라는 선입견에 공익적 기능을 더한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관광시설이 여러 개 콘텐츠가 들어오지만 그래도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골프장 위주다 이런 것이 좀 보여져서 이런 것을 좀 불식시키고 공공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시너지 효과가. 광양시는 내년 하반기에 모든 공사를 동시에 착공한다는 일종의 확약서도 정부에 제출해 골프장만 건설하고 말 거라는 우려도 적극적으로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봉산 이런 개별 관광 계획들을 총괄하는 종합기본계획도 절실하지만 시의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용역비가 삭감된 점은 걱정입니다. 광양을 대표하는 첫 관광단지가 최근에 연계 투자 협약을 계기로 보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역 정치권이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구성에 강하게 반발하며 재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단원 15명 가운데 위촉직 9명 대부분이 뉴라이트 활동을 했거나 국민을 비하하는 막말로 논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며 홍범도 흉상 철거를 주도했던 인물도 포함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진상조사를 통한 인력 확충과 예산 배정 등을 외면한 정부가 이제는 여순 사건의 진실까지 덮으려는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며 즉각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새롭게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되면서 호남 지역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돈을 받았다는 호남 지역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돌았는데 해당 의원들은 당시 관련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의심을 받고 있는 호남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사업을 두고 순천 지역 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순천시는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골든타임이 임박해 오면서 2026년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번엔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73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의회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안 30억 원 가운데 1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이 납득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과 더 투명한 행정 절차를 공고했습니다. 반드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투명한 행정 절차를 통해 시의회와 시민들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안전을 기할 것 외 6건에 대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정병회 의장도 시행정이 의회의 지적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적하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류도시 순천 완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는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의회의 제동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법에 의해 2030년 쓰레기 직매림이 금지되는 만큼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산 부족분은 추경에 또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 예산에 큰 어떤 그 정책 과제로 이제 기본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으니까요. 예, 저희들만 그 일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천 연양뜰 주변 지역 주민들은 일부 지역 환경단체들과 함께 반대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 특히 최근에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일부 지역 정치인들까지 가세, 정치 쟁점화하면서 지역 내 논란이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미 시점까지도 여전히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사업. 지역사회 내 일부 극렬 반대 여론에 더해 시의회까지 설득해야 하는 산 넘어 산인 상황 속에서 순천시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고흥군이 지하수 고갈과 수질 악화 등으로 불편을 겪는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나섭니다. 고흥군은 2017년에 시작한 저맘 영남지구 사업을 올해 준공한 데 이어 영남면 상수도 비상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유입공사와 8개 저맘면 마을의 상수도 공급을 완료했으며 현재 포두면 등 7개 지구 사업에 대해서도 2018년부터 670억 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172km의 상수관로와 배수지 한 곳을 설치 중이며 2026년까지 68개 마을에 대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 지 10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불안 심리는 방류 직후보다 조금씩 누그러진 분위기지만 상권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등 여전히 오염수 여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물메기와 갈치, 감섬동까지 먹음직한 생선이 좌판에 올랐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이 생선이 일본에서 온 건 아닌지 원산지를 꼼꼼히 따져 묻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측에서는 이걸 꺼린다고. 이거 어디서 잡아왔냐는 등, 오염 안 됐냐는 등 이런 것을 많이 문의를 해. 지난 8월 최초 방류 때보다 오염수에 대한 불안 심리는 조금씩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걱정은 있어도 식탁에 수산물을 아예 올리지 않을 수는 없어서입니다. 앞으로 더 오염수 배출이 더 심화되고 그러면은 그때는 또 달라지겠지 상황이.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걸 못 느껴요. 하지만 안전함을 알리고 수산물 소비를 늘리려는 노력에도 상인들은 매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안 좋습니다. 시방 서울 같은 데서 자식들이 못 사 먹으라 그러고 보내지 마라 그런다면 우리가 요 소매 식당 아니면은 먹는 데서는 배를 장사를 못 해요. 바다를 낀 지자체들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시민 불안을 해소하려 분주합니다. 여수시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어업지도선에 실시간 해수방사능 측정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수집한 정보는 이번 주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횟수를 금년에는 작년 대비 2배가량 늘린 약 160회를 실시했는데요. 단 한 건의 방사능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까지 오염수 3차 방류를 마치고 내년 2월 말 다시 7,800톤을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류는 오는 2051년까지 장기간 이어질 예정으로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검사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수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 도립대와 몽골 지역 대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민호 전남도 의원은 최근 몽골 돈두고비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양측 의회가 지난 7월 공동 번영을 위한 우호 교류에 나서기로 한 뒤 교육 분야에서 가시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전남 도립대와 몽골 테크 폴리테크닉 대학교는 전문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직원 학생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광양시가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증차와 노선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운수업체 경영진단 용역을 통해 불합리한 노선 개편 등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시내버스를 증차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노선 개편의 주요 내용은 황금지구 중마동 신규 노선과 중마동 순환버스 확장, 태인, 금호, 광영, 옥고, 광양읍 신규 연결 노선, 등하교 시간 배차 확대와 옥곡면 환승 정류장 환승 시간 단축 등입니다. 다문화 가정이란 국제 결혼을 한 부부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함께 전남 지역에도 다인종 다문화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지역 곳곳에서 함께하는 이웃이 되어가고 있는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들을 서희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07년 베트남에서 목포로 시집온 박진주 씨. 박 씨는 5년 전부터 한 대학교에서 출장 입학 상담 등 유학생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또 일도 하고 있어요라고 그런 말이 애들한테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애들이 우리 엄마 잘하고 있구나라고 그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 그런 응원해주고. 전남에서는 결혼하는 10쌍 가운데 한 쌍이 다문화 가정이며 전국에서 그 비율은 3번째로 높습니다. 하지만 박 씨와 달리 대부분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주 여성들이 찾을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으로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문화 지원센터나 가족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는 있지만 대부분 기초적인 수준. 또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보다 자격증 합격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저희 결과 보고서 할 때 돈은 이만큼 썼어요. 학생들이 1명, 2명 그러면 이 사업을 왜 하냐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자녀 교육 문제 등을 의논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은 상황. 열악한 경제 여건은 이주 여성들의 불안감을 키워 자녀들도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이주 여성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협회를 만들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네트워크 방식으로 저희는 홍보하고도 직접 저희 나라 그 이주 여성들의 나라 언어로 거기 홍보하고 그 정보는 교류하는 거죠. 청년들을 위한 창업, 취업 지원금과 같은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정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해주고 그들이 조기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시책이나 지원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